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자, 오늘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 화상 연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 미국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미국 증시 쪽 투자하시는 분들 언제쯤에 껴뜰까 좀 많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하락세고 변동성도 심하고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요. 그 1분기 실적 발표들이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그렇죠. 지난주까지 S&P 500 기준 20% 정도 기업들을 보면 성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증시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을 얘기할 때 이제 대표적인 지수가 S&P 500이고 그 지수 네. 이름대로 이제 500개 대표 기업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음. 이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500개 기업의 20%인 101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좀 걱정을 많이 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 서학개미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충격을 주었던 넷플릭스도 실적을 발표했고, JP 모건 이런 이제 대표적인 월가의 금융주들이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아마 3개월 전에도 기억나실 텐데,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학점을 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지난 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한 A- 전반적으로 A-를 줬는데 이번 1분기 그동안 이제 한 20% 발표된 데는 한 B 학점 정도. 그러니까 음. 지난 분기보다는 조금 못한데 이제 네. 기대감이 그동안 좀 많이 내려갔고 그다음에 실제 미국 기업들의 많은 회사들이 약간 전략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전술적이죠. 그래서 조금 시장의 기대감을 낮추고 그것을 좀 가뿐하게 이제 그걸 초과하는 그런 전략을 항상 구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만 놓고 보면 발표한 기업의 한 7, 80%가 예상보다 조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음. 실제 그 향후 전망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좋지는 못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말씀드린 한 B학점 정도. 근데 이제 음.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그 굵직굵직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자, 일단 아까 언급해 주신 테슬라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꽤 괜찮았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 기업들이 한 B 학점, 국내도 음. 보면 뭐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 테슬라는 제가 유일하게 지난 6개월 동안 통틀어서 처음으로 A 플러스 학점을 줄 오. 정도로 1분기 성적도 아주 탁월했고, 그 네. 다음에 뭐 조심스럽지만, 일론 마스크 약간 조심스러운 의견을 피력은 했지만, 상당히 앞으로 고속 성장을, 향후 뭐 몇 달 아니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장기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보통 그 자동차가 우리가 이제 자동차 회사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고가품이니까요. 그렇죠. 요즘 뭐 음. 일반적인 현대기아차도 한 3, 4천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실제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품을 갖고 만드는 조립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평균 내면 한 이익률이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 수익성이 어려운데 지난 4분기에 현대차가 6%, 기아차가 7%를 내서 상당히 좋았다 그러는데 테슬라가 이번 1분기에 자동차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아까 뭐 전사적으로 19%의 와.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많이 낸 했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뭐 기존의 그 독일 그 BMW 같은 데도 영업이익률이 한 9%,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 역사가 뭐 20년이 안 되는 회사가 이런 그 발군의 실력을 발휘를 했고 지금 이제 추세를 보면 최근에 뭐 몇 달 사이에도 테슬라가 원가가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제품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죠. 그런데도 네. 뭐 지금 자동차 주문하면 한 연말에 배달,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요. 해야지 연말에 배달을 받는다는데 이 회사는 또 기가 막히게 그 공급망 관리도 잘하고 그다음에 원가 음. 조절 능력도 해서
자동차 대당 원가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차값은 올라가고 제조 원가는 내려감으로써 이제 마진이 수익성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이번에 이제 이 회사 실적 발표할 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부품의 수를 줄여서 제조 공정을 아주 그 일원화시키는 그런 노력. 그러니까 옛날에 모델 3라고 이제 그 세단형으로 제일 많이 팔리던 거가 그 자동차 그 스트럭처라는 그 차 버디가 부품이 171개인데 네. 지금 이걸 다 통폐합해서 2개로 합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주물 같은 거 하는 과정들을 훨씬 더 단순화시키는 거죠. 되게 용접도 되게 단순화시키고 이제 이러한 그 노력이 계속 그 효과를 얻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 뭐 한 달 사이에 유럽에서 기가 베를린 공장을 이제 새로 가동을 시작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로 본사를 옮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기가 텍사스 여기는 이제 공장 이름 앞에 기가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텍사스 공장도 한 2, 3주 전부터 가동을 시작해서 모델 Y를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갔고 그 아주 그 주행거리가 긴 한 750km 가는 4680 배터리라고 좀 큽니다. 그래서 이게 패나소닉 일본에서 공급을 받는데 장착을 시작해서 이 격차를 지금 이제 뭐그 현대차도 많이 따라가고 독일의 volkswagen 뭐 BMW, 벤츠 이런 데도 전기차 지금 많이 나오고 국내에서도 많이 요즘 시판을 하죠. 그렇죠. 근데 격차를 유지 내지 더 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참 대단한 것 같고 뭐 지난주에도 주가가 시장 전체로는 뭐 한 3, 4% 미국 주가가 빠졌는데 테슬라는 강보합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고 그날은 장중에는 한 10% 이상 올라가기도 했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또 우리 그 돈나무 언니라는 그 캐시 우드라고 국내에도 네. 팔로잉이 많은 분이 이 회사 테슬라 내가 잘 아는데 주가가 2026년에 4,600불이 간다. 이제 그런 불을 지피셨는데 네. 그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다 100% 충족된다는 그런 베스트 케이스를 가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매년 한 5%, 50%씩 성장을 하고 2026년에 마진이 한 20%가 되어도 시가총액이 한 2조 달러가 좀 넘는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가가 1,000불인데 한 5년, 4년 후는 한 뭐 2,000달러 정도는 갈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것이 논리적으로 이제 타당한 그런 가정이다. 이제 저는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네. 뭐 실제로 사실 제가 체감하기에도 지난해만 해도 도로 위에 이렇게 테슬라 차가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부턴가 하여튼 최근 들어서도 보면 도로 위나 주차장에 테슬라 전기차들이 정말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걸 일반적인 국민에서 체감할 정도면 이렇게 실적이 많이 잘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저희도 좀 일상생활에서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미국의 굵직한 빅테크 기업들, 뭐 애플, 알파벳,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또 이번 주 미국 증시에 또 변동성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들 실적 발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내 시장이 조금 지루하니까 이제 네.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안 움직이고 여러 가지 실적도 생각보다 좋지 않으니까 이제 특히 미국 기업의 실적에 그 초미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테슬라가 발표가 됐고 우리 소위 얘기하는 5대 빅테크가 이번 주에 다 발표를 해요. 그래서 화요일 날 미국장이 마치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의 지주사죠. 여기가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 수요일 날 메타, 페이스북의 그 새로 바뀐 이름인데 여기가 발표를 하고 목요일 날 세계에서 가장 그 큰 기업인 시가총액 기준으로 애플과 아마존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메타는 지금 시장에서 좀 우려가 계속 있어요. 특히 그 중국계 그 SMS 플랫폼인 그 틱톡이 네. 워낙 잘하기 때문에 최근에 유튜브까지 제치고 그 미국의 그 SMS 유저들의 가장 많은 시간을
이 플랫폼에 쓴다 그러는데 이제 메타가 지난 분기에도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번 분기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뭐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영업이익률이 40%가 여전히 넘으니까요. 네. 근데 성장성이 결국 이제 둔화가 되면 이제 주가가 이제 치명상을 입는데 최근 뭐 한 2, 3주 사이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다 좋은 실적을 낼 것 같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제가 이제 2주 전에도 S&P 주가가 3,800까지 지금으로부터 10% 추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금리가 3% 이상이 굳어지면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이런 빅테크가 호실적을 발표해서 금리 인상의 충격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 한번 저희 훑어봤고 이번에는 이제 국내 증시 흐름도 살짝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였죠. 22일에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사가 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또 굉장히 실적이 좋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통 뭐 언론의 주말에 나온 거 보니까 뭐 은행이 과도한 이자 장사를 했다 그런 네. 비판도 있는데 투자나 이런 금융 쪽에 30년 경험한 저로서는 아주 너무 긍정적인 왜냐하면 금융지주사들이 그동안 많은 비용 절감 노력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에서는 은행들이 돈을 항상 많이 벌거든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분기 배당을 KB나 신한 같은 데가 이제 시작한다고 아주 주주 친화적인 그런 발표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일부 금융지주사들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1,500억을 똑같이 어떻게 입을 맞췄는지 아니면 회의를 하셨는지 근데 그런 점은 좀 조금 눈에 띄지만 나이가 사상 최대의 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1년 전보다 한 17% 증가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올리고 대출 금리는 빨리 보통 올려요. 그래서 이제 네. 예대 금리의 차이, 스프레드가 보통 올라가는데 실제 스프레드가 작년 말에 1.55%였는데 금년 2월에 1.86%로 그러니까 이제 마진이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아주 효자 노릇을 했고 그래서 은행들이 금융지주사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진정하게 주주를 위해서 조금 경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기 배당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가면서 매 분기 세 달마다 배당을 받으면 그게 금융주를 가령 많이 들고 있는 부분은 꽤 소득에 도움이 되거든요, 생활에. 네. 그런 게 미국에서는 상당히 관례로 정착화돼 있고, 그 다음에 잉여 자금을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해서 주당 가치를 올리는 그래서 이제 신한 같은 데는 총주주 수익률이라는 그런 개념을 미국에서 이제 뭐 당연히 쓰는 개념인데 네. 주주시장에서 배당금 받은 거랑 주가 상승 여기에는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 효과까지 반영을 해서 이제 이런 것을 발표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고 상당히 좋은 모습인 것 같아서 저는 환호를 하는데 또 언론도 일부는 뭐 이 상장 기업이 공기업도 아닌데 이게 또 뭐 이익을 많이 낸다고 또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니까 금융기관이 경영이 쉽지는 않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기 배당의 확대, 자사주 매입 소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1, 2년 하다가 멈추면 안 하니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속적으로 해서 5년, 10년을 하면 시장에 신뢰가 쌓이는데 그런 점을 지금 뭐 경영진들이 잘 아시지만 다음 회장이나 CEO가 들어와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은행들이 뭐 저평가된 것 같아요. 퍼가 뭐 한 4, 5배, 주당 순자산 가치가 0.4배,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뭐 6%, 8% 됩니다. 그래서 네. 내가 투자를 해서 어떤 기업에서 1년 동안 10%의 수익률을 주면 상당히 좋은데 배당에서 벌써 한 6, 7%면 주가는 3, 4%만 올라도 나는 10% 1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데
또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이 마치 정부의 산하인 것처럼 관리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네. 신행정부가 특히 들어와서 은행들이 이익이 많이 난다고 규제를 한다면 어느 정도 뭐 불공정 행위나 과도한 금리는 뭐 지적을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돈을 많이 단순히 번다고 그것을 또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면 또 다시는 관치의 문제가 야기된다. 그래서 그런 점은 경계를 하고 다음 행정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너무 이런 점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